우리가 하는 일이 제목이 이제 부동산 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 중개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죠. 그럼 우리 세법은 뭐냐면 그 부동산을 중개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에 대한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종류가 그 중에 뭐만 배워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주로 배웁니다. 왜? 중개사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자, 그럼 이거 배우는 거죠? 부동산을 뭐 할 때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에 관한 걸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뭘 부동산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뭐 토지나 뭐 건축물 같은 거 얘기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혹시 제가 습관적으로 부동산을 뭘 부동산이라 하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왜 자꾸 저는 물어봐. 저 시간부터 스트레스 받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혼잣말이에요. 습관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물어보는 거니까 막 일부러 대답해야 된다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꼭 하고 싶으면 속으로 해. 겉으로 얘기했다가 자기 혼자 얘기했는데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틀려버리면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 충격이 큽니다. 나 혼자 얘기해가지고 큰 소리 나 혼자 틀려가 쪽팔려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얘기해. 속으로 하면 틀려도 본인밖에 모르잖아. 그죠? 표정 관리만 잘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 얘가 부동산 다 아는 얘기죠. 자, 이거를 뭐 할 때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이래요. 자, 부동산 거래 우리가 거래라고 했어요. 지금 뭐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죠. 자, 부동산을 사요. 거기다 뭐야? 나중에 팔아요. 그죠? 사고 팔아요. 이게 거래하는 거죠.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여러분이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해보면 돼. 자, 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사서 바로 팔 수도 있지만 바로 팔더라도 뭘 하다가 가지고 있다 파는 거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겠죠. 그래서 사서 뭐 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을 문장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야? 샀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되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샀다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죠?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양도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보유, 양도 그럽니다. 우리는 뭘 배워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과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죠? 그럼 취득하면 우리 부동산 샀어요. 아파트 사면 뭐 내십니까? 그죠? 취등록세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취등록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배운 사람들은 뭐 낸다고 그래? 취득세를 낸다고 그래. 배운 사람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부동산을 샀을 때 등기하려면 뭐 세금 냅니까? 등록세, 뭐 취등록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배운 사람 뭐라고 해야 돼? 취득세라고 그래요. 근데 나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는 거지 무슨 취득세를 내. 못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싸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못 해요. 왜? 여러분 말이 맞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취득세를 내니?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 복잡하죠. 옛날에는 취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취득세 내고 등기 칠 때 등록세.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 오래됐어요. 2011년부터 저게 합했어요. 2011년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세금을 뭐 내요? 취득세를 내요. 두 개를 합해버린 거지. 그죠?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고 물론 등록세 내기도 합니다. 왜? 뭐 저당권 등록하는 여러 가지 있죠. 기타. 그죠? 그럼 이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갖고 있으면 뭐 나와요? 보유세 뭐 재산세 나오죠. 들어보셨죠? 재산세. 자, 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가진 게 많아? 그럼 추가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그렇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내시고 그리고 종부세를 냅니다. 잘 보시면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자, 만약에 제가 이게 맞나 보세요. 저는 재산세는 안 내요. 그죠? 친구한테 뭐라고 제가 야 나는 짜잔하게 재산세는 안 낸다. 하지만 뭐요?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야. 말이야 막걸리요. 막걸리 말이 아니에요. 왜?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이랑 둘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나중에 추가로 뭘 내는 거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지 얘를 내지 않으면 얘는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모든 일반적인 기준이 다 누굴 따라간다? 얘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맞춰보세요. 그냥 딱 보면 이 제목을 잘 보시고 얘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들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선박을 고급 선박 요트를 가지고 있어 100억짜리. 그럼 재산세 냈겠죠? 자, 이 100억짜리 요트를 갖고 있으면 100억이니까 비싸잖아요. 이런 종부세를 낼까 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요. 왜? 이름 봐봐. 이름이 뭐라고 돼 있나? 부동산세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5개 중에 누구는 부동산이 아닌 애들은 대상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산세를 내지면 뭐는 안 나와? 종부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가면 그럼 부동산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종합이라고 붙었어요. 그럼 얘는 뭘 하라는 얘기야? 그 부동산끼리 종합이니까. 그렇지.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모든 주택을 몽땅 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얘는 그러면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잖아요. 재산세도 가지고 있으면 나오죠. 자, 지금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오늘. 그럼 내년도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2021년이 지금 21년이죠. 지금 그죠? 11월 달에 오늘 주택을 취득해서 아파트를 샀어. 내년 2022년도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샀으니까 여러분 거잖아. 그죠? 그럼 내년에 여러분이 내냐? 몰라요. 내년에 누가 낼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재산세 종부세는요. 무조건 이날 기준이에요. 언제?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건데 만약에 내년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야? 내년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내년 만약에 여러분 5월 달에 집을 팔 수도 있잖아. 5월 달에 집을 팔아버리면 6월 1일 현재는 여러분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네 둘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나오잖아요. 12월 달에. 그것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 거야?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재산세 부과하고 그 재산의 양이 일정 금액이 초과되니까 추가적으로 종부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 사고 팔 때 뭘 조심하셔야 돼? 6월 1일 전후를 잘 따져야 되는 거지. 왜? 이거를 날짜 하루 차이로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이 세금을 냅니다. 매수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는 입장이다 그러면 6월 1일까지 사면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산세 안 내려면 6월 2일에 사야지 재산세를 안 내는 거고, 파는 사람은 재산세 내기 싫으면 주고 나서나 6월 1일까지는 팔아야 돼요. 이런 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개다. 그죠? 그랬고 양도세는 당일 팔면 뭐나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이름이 있죠. 이게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얘는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취득세겠어요? 물건을 뭐 하면 내라고. 취득하면 내라. 취득 안 하면 안 내는 거고. 얘는요 이름이 보세요. 등록 그다음 뭐라고 쓰세요? 면허세. 그랬죠. 그리고 얘는요 옛날에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그 면허세와 얘를 합해가지고 이름을 등록 면허세라고 지은 거예요. 자, 얘는 양도소득세죠. 자, 여러분이 땅을 100억에 팔았어요. 땅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돈이 좀 요새 용돈 떨어져가지고 용돈 좀 이제 만들어야 돼서 그냥 가지고 있는 쪽에 제일 싼 걸로 하나 팔았어. 제일 싼 걸로 하나 100억에 팔았어. 이 양도했죠. 이 양도세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100억에 팔면 100억이 너무 크죠? 여러분 아파트를 5억에 팔았어. 아파트라고 또 뭐 비과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상가 건물 하나를 5억에 팔았어요. 양도했죠. 양도세 낼까 안 낼까요? 몰라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양도세 아니죠. 양도 뭐라고 돼 있어? 소득세라고 돼 있잖아. 무슨 뜻이에요? 양도를 하면 세금을 내란 뜻이 아니라 뭐가 생겨야 돼? 그렇지. 소득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걸 우리가 차익이라고 그래요. 자,
얘가 5억에 팔았어요? 양도한 거 맞아요. 팔았으니까. 근데 얘가 살 때 6억에 샀어요. 6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았어. 양도한 거 맞죠? 소득 있어 없어? 없지. 손해보고 팔았잖아. 세금 내야 안 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야 돼? 차익이 있어야지. 남는 게 있으면 걔를 세금을 내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양도, 소득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주로 배웁니다. 물론 뭐 종합소득세라고 있는데 주가 되는 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얘가 뭐 1문제 정도 나오고 얘 3문제, 얘 1문제, 얘 5에서 6인데 요즘에 작년하고 올해 출제위원이 내단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1문제 나오거든요. 이제까지 2문제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올해 3문제네. 3문제. 등록세가 거의 1문제 나오거든요. 작년에 등록세 2문제 반. 걔도 3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머리 굴리는 거야. 잔머리 굴리는 거야. 이제 야, 얘들이 누구나 그동안 1문제 나왔으니까 이걸 1문제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정도 공부하겠지? 하고 홀딱 3문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오죽하면. 낼 게 없어요, 여러분. 법조문이 지하물이 많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 시험을 그 안에서만 내야 돼. 범위. 거길 벗어나면 이의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어디서 내? 기출돼서 내는 기출. 올해 시험도 작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 정답으로 나왔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 나왔던 거 그대로 그 지문 그대로 냈어요. 올해 시험 문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나왔었거든. 그 지문이. 그죠? 근데 작년에 걔가 정답이 아닌 지문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걔를 정답으로 냈죠. 결론은 출제위원은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70% 이상은 이렇게 됩니다. 왜? 낼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32번을 시험을 봤는데 문제 낼 게 뭐가 있겠어.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배우는 것마다 취득했을 때 2개, 취득록세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팔면 양도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취득세로 이름이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거고요. 얘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가지고 있으면 내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데 걔가 일정 금액을 뭐가 되면 초과되면 내는 거죠. 일정 금액. 이걸 나중에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했을 때 그 양도자에게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